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지금 여기가 지금 7강 자체가 다 제목 문제였던 24번 유형 문제예요. 일단 앞에 있는 이 문장 먼저 봅시다. The most prevalent problem이라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어형 자체가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명사랑 그리고 다시 명사 그리고 동사가 이어지면 요 중간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 이 문장에서 주어를 따진다면 problem이 주어, 그 다음에 is가 동사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괄호로 묶어준다면 keys, report가 관계사절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report 한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say 같은 동사로 대체하시면 돼요. 애들이 말하는, 즉 애들이 와서 말하는 가장 빈번하고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that 이하라는 거예요. that절은 여기서 보어절 역할 하겠죠? They feel, they는 여기서 kids, 즉 children이겠죠? 그 아이들이 feel like 어떤 느낌이 드냐면 they need to be accessible이에요. 여러분 형용사 accessible 뜻이 뭐냐면은 원래 접근 가능한, 여기서는 연락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즉 요즘 인터넷이 다 되는 세상이니까 어디 있어도 전화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늘 뭐 카톡이나 문자나 다 되는 상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t all times, 항상 연락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느끼는 게 얘네가 지금 느끼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Because technology, 기술이라는 것이 allows for it. allow는 원래 여러분 타동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연결할 때 얘기고요. allow 다음에 지금처럼 전치사 for를 연결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for를 써요. 자, 기술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다. 자, 그럼 만약에 이시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 말하겠어요? 위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They need to be accessible all the time 이라는 요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게 이 이시 의미하는 바예요. 즉 아이들이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라는 게 아래쪽에 말한 이시예요. 즉 기술이 이제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결국 they feel an obligation. 자, 이 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obligation 자체는 결과적으로 의무 또는 책임감 이런 의미의 명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압박감인데 결과적으로 항상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거긴 전화가 없더라고, 거긴 전화가 안 터지더라고, 뭐 이런 핑계 댔다면은 지금 그런 게 기술상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엄마가 연락하면 받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느낀다. It's easy예요. 자, 가주어가 보이네요. 뒤에 for 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자, 이제 진주어는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to relate인데요. 의미상의 주어가 most of us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즉 여기서 말한 우리들 대부분을 말하는 건 굳이 앞에서 말한 kids, 애들이 아니라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어른들도 to relate, 이것과 연관하여 결국 관련 짓는다는 건 굉장히 쉽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relate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거랑 우리도 관련 있잖아, 그러기 되게 쉽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즉 우리도 사실 저렇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연락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obligation 느끼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다 한번 얘기하죠. You probably feel이에요. 당신도 아마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핑크색을 줄칠게요. The same pressure이라고 제가 같은 색깔을 줄친 이유가, 말하자면은 위에서 말했던 거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게 여기서 말했던 the same pressure이죠. 당신의 인생에서 결국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꼭 애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It's really challenging. 또 가주어 나오네요. 자, 가주어 뒤에 나오는 이제 진주어 투부정사 가봅시다. 뭐가 그렇게 challenging하고 힘든 일인지. To deal with, 어떤 일을 해결하다, 대처하다, 처리하다인데요. The fact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대절 사이에서 equal 표시 한번 넣어줄게요. 대절은 여기서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절이라서 그래요.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동격절인지 볼게요. We are human. 자, we are 이라는 여기 동사가 짧게 들어있지만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V1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can't always respond에다가 V2라고 씁시다. 즉 대절 뒤에서는 we라는 공통 주어에다가 동사가 두 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are human, 우린 인간이다. 그 다음에 we cannot always respond, 우리가 늘 항상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간단히 말하면 그거야. 야,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맨날 항상 대답해. 근데 그걸 내가 참 대답하고 여기서 반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for a teen or 해놓고 나서 여러분 이런 단어 본 적 있어요? twin? 본 적 있어요? 없죠. 트윈이 보통 내가 발음을 이렇게 트윈이라고 하면은 TWIN인 줄 알더라고요. 트윈스 쌍둥이 할 때. 그게 아니라 트윈은 뭐냐면요. 그냥 틴은 10대예요. 보통 청소년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트윈은 청소년이긴 한데 약간 청소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딱 10살 되면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이거든. 근데 3학년짜리 얘를 초3을 청소년이라고 하긴 좀 애잖아. 그러니까 10살, 11살, 12살, 13살까지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얘네들이 말하자면 트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청소년기는 아닌데 10대 초반인 애들을 트윈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for 누구에게 있어서 청소년이나 또는 트윈, 10대 초반인 아이들. 그런데 뒤에 관계사절 묶어볼까요? Who is를 whos라고 써놓은 거예요. Who is still learning the ins and outs of social interactions까지 괄호를 닫아버리세요. 자, 이 for는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라는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어떤 10살짜리 또는 어떤 청소년에게 라는 얘기야.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ins and outs. 여러분 알겠지만 in이나 out은 사실 전치사 아니면 부사예요. s를 붙일 일이 없죠. 원래 복수명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기 들어있는 in과 out은 정말 그런 전치사는 아닐 거야. 말 그대로 in은 들어가는 거, 그 다음 out은 나오는 거. 즉 말하자면 input, output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social interactions라는 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니까 그냥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나이에서라면은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만나는 인간관계, 아니면 아이랑 학교의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거기에서 in이 있으면 뭐야? 누가 얘한테 뭐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 적절하게 out이 있어야 되잖아. 뭐라고 대응하는 거. 근데 얘네들은 아직 그걸 배우고 있단 말이야. 아직 잘 몰라.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있어서는 it is even worse. 이건 훨씬 더 심각하게 나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한 it's even worse라는 거는 뭐야? 저 위에 있는 거, 저런 사실을 대처한다는 거는 이미 힘든 일인데 이런 애기들한테는 더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애기들이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가 밑에 6번부터 예시로 나와 있어요. Here's how 그랬어요. 자, how this behavior plays out 그랬어요. 가끔씩 이러한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바깥으로 plays out, 표출되고 발현되는지 이제 보여준다 이거예요. 당신의 아이가 텍스트, 자 여기서 텍스트는 동사인 거 아시죠? 문자 메시지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text one of his friends야.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doesn't text back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doesn't text라고 역시 동사형으로 쓰네요. 그쵸? 근데 그 친구가 text back 하면은 우리 왜 전화를 다시 걸어준다는 callback 한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text back은 문자에 회신 문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문자를 받고 다시 문자를 회신해주지 않아. Now it is easy 그러면은 이제 가주어고요. For your child, 당신의 아이가 to think that 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는 아마 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따옴표 속에가 이 애가 생각하는 방식이야. This person, 즉 얘는 이런 얘기지. 얘는 doesn't want to be my friend anymore. 더 이상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구나. 즉 여러분도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는데 일자가 안 사라졌어. 그러면 얘 뭐 수업 중인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일자가 사라졌어. 근데 답이 없어. 그럼 약간 뭐지? 일익십?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학원에 있을 만한 추정 시간이면 그럴 수 있는데 집에 가서도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여러분도. 아, 얘 나랑 친구가 싫은 거구나. 이해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한대? So he texts again이야. 계속해서 계속 보내.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야, 너 뭐냐? 왜 답 안 하냐? 계속 보내겠지. 초등학생들 보내는 거 보니까 하나씩 찍어. 야, 엔터. 야, 엔터. 하나씩 보내는 거야. 그럼 뭐 한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해서 blowing up their phone이야. 전화기를 폭발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전화기 터진다는 얘기야. 자, 이것은 can be stress inducing.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건 줄 한번 칠까요? 어떤 명사랑 이런 식으로 하이픈 거 주고 나서 이렇게 ing랑 엮어주면 이거 한꺼번에 합성 형용사를 만들죠. induce라는 단어가 원래 유발하다, 유도하다 또는 어떤 것을 자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란 뜻이 돼요.
자, 이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red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라고 읽혀질 수 있냐면, 즉, 이것은 뭐뭐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ood예요. 그래서 과거분사예요. as aggressive예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도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 생각해봐. 많이 아파가지고 내가 핸드폰 끄고 잤는데, 친구 애가 내가 카톡을 답 안 했다고 막 100개를 남겨놨어. 야, 너 이럴 수 있어? 막 100개 남겨놓으면 되게 공격적이다. 무섭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나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뭘? How easily this could happen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즉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잠깐만 두 가지 체크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약간 여기 체크하는데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위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말 쉽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how easily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easily를 쓰고 어떤 때는 easy라고 형용사를 쓰는지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쵸? 위에 나와 있는 it is easy 같이 쓰는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how easy가 아니라 how easily라고 부사를 썼던 이유는 뒤에 could happe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동사가 쉽게 일어나다라고 지금 부사를 써줘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easily 부사가 맞다. 하나만 체크합시다. 결과적으로 이 글 전체는 얘기가 뭐예요? 디지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그만큼 바로바로 응답이 없는 상황 자체가 자기들도 처음엔 부담이었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의무감이라고 느끼면서 예를 들면 엄마가 자기한테 그랬으면 되게 싫어했을 법한데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그런 답을 바로바로 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된다. 대처하기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넘어가 보고 1번 질문 가볼게요. 1번 질문. 자, 1번 질문에 보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자, 1번 문장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동사 수거가 있어서 여기다 줄부터 먼저 칩시다. 어디냐면 여기 앞에 있는 consists of예요. 이 동사는 보통 어법이랑 관련지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로 써놓고 어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멘탈 디벨로먼트, 정신적인 발달을 말하고요. consists of의 뜻만 먼저 한번 써봅시다. 옆에다가 한번 쓸게요. consists of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동태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자, 정신적인 발달이란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individuals인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뒤에 보니까 크게 박스 쳐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뒤쪽에 여기 mast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스터링에다가 제가 따로 현관펜을 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분명히 전치사 of가 있었어요. 즉 consist of가 있었어요.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 마스터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동명사를 따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 동명사이면서 앞에 있는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장 구조상. 자, 그럼 앞에 있는 저 individuals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individuals는 문장에서 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individuals, 즉 개개인들이 마스터한다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increasingly라고 여기에 부사를 쓴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동명사는 품사상은 명사지만 어쨌거나 동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사 형태로서 이렇게 꾸며줘요. 그리고 어쨌거나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냐면 목적어도 지금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caus랑 and signals 이 두 가지가요. 전부 다 뭐냐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mastering의 목적어예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ndividuals, 사람들이요. 점차적으로 점점 증가하게도 사회적인 코드와 신호들을 스스로 마스터한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신적 발달은 뭘로 이루어졌대요? 그냥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을 스스로 점점 마스터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which가 나왔어요. which예요. They can master. 자, 근데 그것들을 그랬어요. they는 앞에 있는 요 바로 위에 있는 individuals가 equal they랑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요. can master. only in social situations예요. 오로지 사회적 상황에서만 그걸 마스터할 수가 있대요. 근데 뭘 가지고? with the support of more competent individuals예요. 보다 유능한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근데 보다 유능하다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뭐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른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즉 어른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인 상황에서만 마스터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위치에다가 제가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위치는 여기서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뒤를 봤더니 여기 마스터 뒤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 동명사는 마스터 뒤에 목적어가 두 개나 있었죠. cause and signals. 근데 아래쪽에는 마스터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목적어가 뭐야?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고 그럼 위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다시 한번 선행사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social cause and signals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색 밑줄 친 게 결국은 위치고 위치가 들어갈 자리는 마스터 뒤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1번 문장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정신적으로 사람이 발달한다는 것은 즉 사람이 머리가 몸 크는 거 말고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신호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정신적인 코드나 신호들은 내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마스터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2번 문장 가봅시다.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신적 발달은 consists of 또 나왔네요. 뭘로 이루어져 있대요? internalizing. 자, 이 명사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내면화하다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and 다음에 같은 색깔로 becoming까지 두 번 체크할게요. 자, 두 가지가 모두 다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동명사죠. 결국 정신적인 발달은 사회적인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내재화하고 즉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becoming 뭐가 된대요? A responsible actor.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다른 책임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나도 역시 책임감이 있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덴마크에서는요,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그랬어요. 덴마크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가 15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우리나라 왜 촉법 소년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살부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그쵸?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 12살짜리가 사람 죽이면 감옥 안 가잖아요. 그쵸? 근데 덴마크는 그게 15세란 얘기예요. 15살부터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which means 자, 여기 콤마에다가 잠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means의 s에다가 잘 보이게 한번 더 체크합시다. 왜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게 15 year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가 복수동사라고 생각할까봐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means는 덴마크에서는 범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 연령이 15살이다 라는 앞문장 전체가 위치가 의미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대절 전체를 의미해요. 네. We then say 우리가 그러고 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대요? People have developed예요. 사람들이 뭘 발전시켰냐면 sufficient mental maturity예요. 충분한 정신적인 성숙함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정도의 성숙함이냐면 to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t this point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at this point라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15살을 말하겠죠. 즉,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accountable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랑 똑같아요. 즉 책임을 질만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At the age of 18이에요. 18살이 되면 사람들은 자 여기 아래쪽에 이건 어법상 중요해서 줄 좀 칠까요? are given the right. 뒤가 분명히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쓴 것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할 권리를 받아요?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to vote는 앞에 있는 right를 가리키죠. 투표할 권리를 받죠.
and are 그랬어요. 그리고 thereby 그러므로 formally included. 당연히 형식적으로 어디에 포함되냐면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깝네. 만약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안 됐으면 다음 정상적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쵸? 임기를 채우고 나서 5년을 채웠으면 그렇잖아요. 그쵸? 5년 채우고서는 물러나는 거면 여러분들이 대선에 참가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나이였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대선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못하고 또다시 한참 기다렸다 하게 생겼네요. 네, 매우 난감하네요. 네, 그렇네요. 다음 총선은 할 수 있겠네요. 국회의원 선거는.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투표권을 받는다 였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또 나오죠. 여기에 and 다음에 앞에 있었던 요 are하고 똑같은 are이 한번 또 나오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included도 똑같이 are given, are included 똑같이 연결되죠. 자, 어디에 연결된다? 뒤에 보니까 민주화의 과정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민주화 과정이라는 건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결국은 투표, 참정권이니까, 그쵸? 자, I do not know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을 여기서 잠깐 보여줘요. 여기서 잠깐. 자, 뭐냐면 이 필자가 갑자기 내가 뭘 모른다고 그러잖아. 근데 뭘 모르냐면 여기서 어법상 중요한 거라서 여기 whether를 잠깐 박스 한번 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동사가 I know였잖아요. 그럼 뒤에 접속사는 that 써요. 그런데 I do not know라고 썼잖아요. 난 잘 모르겠다 이랬다고요.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즉 아직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뒤에 or not이란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는 whether 쓰는 게 맞아요. that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자기가 손으로 한번 위에다 쓰셔도 좋아요. 이 자리에다가 that을 쓰지 않는다라고 한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these age boundaries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these라는 표현도 한번 줄치고요. boundaries도 복수형을 쓴 이유는 두 가지 boundaries가 나왔어요. 15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18세가 한번 나왔죠. 즉 범죄에 대한 책임 연령과 참정권에 대한 책임 연령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적합한 건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but 하지만 it is clear. 자, 가주어 뒤에 진주어는 대절입니다. 자,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뭐가? that mental development 정신적 발달이란 것은 takes place 일어납니다. at different rates예요. 다른 속도로 일어난대요. For different individuals예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그리고 and 다음에 여기 depends에다가 V 체크를 하시면 이제 번호를 매길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위에가 1번이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동사도 S가 붙어 있고 두 번째도 S가 붙어야 되죠. 왜냐면은 대절 속의 주어가 development였으니까. 그쵸? takes, depends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와 나도 철없지만 넌 진짜 철없다 이런 애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나랑 같은 17, 18이라고 해서 똑같은 정신적 성숙을 갖진 않잖아요. 어떤 애는 사실 나보다 너무 노숙한 정신적 상태를 가진 애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동갑내기인 남자애들이 좀 정신 연령이 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같은 나이라는 이유로 남자애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을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좀 독립적으로 살고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랑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엄마가 주는 것만 먹고 산 사람이랑은 아무래도 좀 정신 연령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각각의 사람마다 정신적인 이 발달의 수준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특히나 뭐에 달려있대요? 사회적인 그리고 가족의 환경. 아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사회적 환경 자체가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살이면 무조건 나가게 하죠. 대학도 네가 돈 있으면 네가 가고 아니면 네가 학자금 대출받아 가고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약간 그쵸? 그 다음에 가족의 환경도 좀 그렇잖아요. 막 가족들이 많이 참견하고 많이 뒷바라지 해주는 환경이면은 자기가 약간은 책임감이 좀 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쵸? 자기가 사고치고 엄마 나 어떡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다 큰 성인 남자가 와이프를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첫 번째 전화한 데가 아빠더라고요. 그런 거 이해돼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사람의 개인차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법 잠깐 봅시다. 어디냐면 뒤를 보면 they have been given이라고 돼 있죠. 그 앞에 선행사가 즉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게 바로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예요. 마찬가지로 수동태예요. 비동사 given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에도 한번 있었죠. 받다 뒤에 투표권을 받다처럼 그들이 받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 사회적 환경, 가족적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뭐가? 맨 처음 주어가 여기 있잖아. 대절 뒤에서 개인의 정신적 발달이라는 것은 특히나 다른 속도로 일어나는데 특히 뭐에 달렸다고? 자기가 받은 사회적 가족적인 환경에 특히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 그 다음에 주어 체크할까요? 자, 여기 having이라는 동명사가 일단 중요하죠. formal limits예요. 어떤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제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for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해서. from a specific age, 어떤 특정한 연령부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딱 15세부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이런 제도적인 형식적인 제한을 갖는다는 게 자, 그런데 어떤 제한? They apply to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화면 잠깐 볼래요? apply 잠깐 볼래요, 여기? 여기가 지금 동사 복수형이죠. 그럼 선행사가 복수여야 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럼 선행사가? 빨리 주치세요. 그래서 선행사는 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리미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돼요. applies가 아니라 apply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연령 제한인 거야. 그런데 특정 나이대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한인 거야.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잘못 이해하면 여기 is가 limits are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고 그런 제한을 갖는다는 동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것은 그래서 여기 동사 수도 중요하지. is a somewhat questionable practice야. 약간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관행이다, 관습이다 이거예요. 즉 아까까지 말한 게 그거잖아. 아니 사람마다 성숙하고 철드는 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나이에 동시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동시에 다 같이 법적으로 투표권을 주느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일필자의 주장인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이 사람이 꼬리를 막판에 빼요. 하지만 그 문제는 물론 뭐라고 했나요? is whether 그랬어요. It can be done any differently. 그것이 어떻게든 뭐 약간 다르게 조금이나마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 아닌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어떻게 좀 다르게 행하면은 다르게 말하자면 처리한다면 그 문제는 좀 다르게 행동 처리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좀 다르게 한다면 일괄적으로 18살부터 뭘 해? 라고 해도 좀 보완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글은 끝에 가서 약간 적절한가? 아닌가? 딱히 말을 안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다가 그때 가서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 좀 보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흐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놓은 게 맞냐면 위에 제목이 있지만 정신적 발달까지만 써놨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쪽 제목이랑 연결해서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 제목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요. Setting responsibilities based on age 이렇게 써놨죠? 그럼 여기까지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을 설정한다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뒤에다가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해놓죠. 주제는요 이렇게 애매하게 적절하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가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목이기 때문에 과연 적절할까? 이렇게 놓으면은 어느 쪽인지 모르죠. 제목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이 글 자체가 적절하다 아니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요소도 말을 하지만 또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제목 정도로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목이랑 잘 견주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2번 질문 봅시다. 자, we tend to인데요. 여기 to 부정사만 이렇게 한번 줄쳐볼까요? 원래 tend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죠. 그리고 break up이라는 건 뭔가를 잘게 쪼개다 이런 식이고요. 쪼개는데 뭔가를 어떤 것으로 잘게 쪼개다 할 때 into를 쓰죠. 자, 그러니까 time, 시간을
뭘로 쪼개냐면 유니트, 어떤 단위로 쪼갠대요. 근데 그 단위가 예를 들자면 weeks, months, and seasons 이런 식으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그냥 시간일 뿐인데 그걸 주 단위로 쪼개고 달로 쪼개고 계절로 쪼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In a series of studies예요. 자, 쭉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among farmers예요. 인도에 있는 한 농부들의 사이에서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 and students in North America예요. 미국에 있는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연구를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은 자, 만약에 a deadline is on the other side of a break예요. 만약에 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이 break예요. 즉 말하자면 끊어지는 경계 지점의 반대편에 있다면 자 그래놓고 나서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in the new year이에요. 즉 새해에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 문장을 줄칩시다. We are more likely to see it as a remote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줄칠게요. 자, 그 결과 be less ready to jump into action인데요. 자, 여기가 갑자기 비동사가 나오는 이유를 잠깐 체크하자면 중간에 여기 and가 있었죠. 그리고 앞에 보면 likely to 뒤에는 원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원형 C 하나랑 and 뒤에서 원형인 be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나누어지는 것의 반대편에 마감일이 있다라는 걸 뭘로 말했냐면 새해 같은 경우를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자 그런데 결국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리모트라는 게 뭐냐면요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이에요. 그게 너무 멀게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서 결국은 우리가 당장 그것을 행동으로 점프한다는 거는 당장 달려들어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봐봐. 오늘이 12월 28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 1월 1일 날 뭘 하자 이랬을 때 사실 이게 12월 31일 날 하는 거나 1월 1일 날 하는 거나 구작 하루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1월 1일에 뭐 하자 그러면은 내년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루 차이잖아요. 근데 개념상 봤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12월 31일은 그냥 지나간 날이고 1월 1일은 막 되게 엄청난 날이라서 막 축하하고 막 이러잖아. 해피 뉴 이어 그러고.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냥 어제고 오늘일 뿐이야. 이게 뭐 대단해? 이렇게 되게 시큰둥하게 내가 봤을 땐 그냥 분명 티야. 그치? 근데 어쨌거나 걔한테는 이게 특이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일 뿐인데 왜 이걸 굳이 경계를 나눠서 막 새 해피 뉴이어라고 막 이러냐 이런 식의 발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걸 경계를 분명히 나누지. 즉 이게 여기서 말하는 브레이크업이야. 시간을 나누지. 그래서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올해냐 내년이냐 이렇게 쪼개잖아. 근데 만약에 봐봐. 이렇게 딱 해가 나뉜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 이거 1월 1일 날 뭘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인데요 되게 멀게 느껴서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그저 이틀 뒤일 뿐인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아래쪽 지면 좀 더 자세히 봅시다. What you need to do예요. 당신이 in that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래요. Find another way인데 뒤쪽이 투부정사 to think about the time frame예요. 자, 그런 타임프레임은 시간의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나뉘어 놓은 그 바운더리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래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이렇게 났어요. It's November, 11월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데드라인이 is in January, 1월 달에 있어. 그럼 it's better이야.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좋냐면 You have to get it done in this winter. 그냥 올 겨울에 끝내야겠다. 뭐라고 말하기보다 next year이라고 하기보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노벰버하고 만약에 특히나 11월 30일까지가 마감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11월 30일까지 마감인 거랑 1월 1일까지 마감인 거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11월 30일에서 1월 1일까지는 해봐야 한 32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정말 기껏해야 얼마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아직 한참 멀었네? 내년까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럼 되게 미적거리겠지.
내년이니까 천천히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이걸 제대로 제 날짜에 마치게 하려면은 이거 올겨울 이내에 끝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왜? 1월 달도 올 겨울일 테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그렇게 자기에게 자꾸 설득을 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내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 the best approach야. 가장 최상의 접근 방식은 to view. 자, 여기다 줄치시고요. 뒤에 as 동그라미 할게요. 자, 얘는 오른쪽에 동의 표현들 잠깐만 몇 개 쓰고 넘어갑시다. view 그리고 A as B는 앞에 나왔던 다른 지문에서도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있었죠. view 말고도 예를 들면 regard 그리고 see 그 다음에 think of 그리고 consider도 자주 나오죠. 다만 consider의 차이는 A 다음에 as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as 다음에 B를 쓸 때 as가 선택사항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석은 전부 다 A를 B라고 여기다죠. view, regard, see, think of 다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럼 지문을 다시 가보시면 자, 최상의 선택 방식은 데드라인을 as a challenge인데 자, that you have to meet예요. 자, 요 meet 뒤에 들어갈 목적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a challenge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행사였던 게 여기 목적어였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within a period인데 this imminent이요. imminent라는 건 굉장히 임박하고 금방 다가오는 이란 뜻이에요. 관계대명사절 안에 다시 한번 작은 관계사절이 들어있는데 여기 제가 작은 글씨로 조그맣게 한번 쓸게요. 여기 있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뒤에는 that is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주격 관계사절. 앞에 있는 that은 뒤에 you have to meet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challenge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신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 기간 이내에, 즉 임박해 있는 기간이란 건 뭐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내에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이 마감 일정을 보는 거다. 이 말이나 저 위에 있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 이해되세요? 아까 저 말이 같은 거잖아. 네가 만약에 이 11월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1월 달에 있는 마감 일자를 맞추려면 가장 좋은 전략은 뭐라는 거야? 에이, 내년이네 이러지 말고 이번 겨울이네 라고 여기는 거라는 거잖아. 그 말이나 당장 얼마 안 남은 거네. 지금 11월도 겨울인데 1월 달도 이번 같은 겨울인 거 얼마 안 남은 거잖아. 같은 계절이잖아. 이렇게 여기는 거라는 거니까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쵸? 자, 5번 문장에 보면 the way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끊어지죠. that way. 그렇게 해서 the stress. 스트레스가 오히려 more manageable. 좀 더 감당할 수 있어진대요. And you have a better chance예요. better chance는요,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of starting. 시작하고 and therefore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데 in good time이라는 건 제 시간에 제 날짜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대요. 제목 한번 봅시다. 4번 볼게요. trick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이다예요. 사실은. trick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속이세요. 뭘 하도록 to get your work done인데요. 제 시간에 늦지 않게 자신의 일이 끝낼 수 있도록 정신, 마음가짐을 속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 볼게요. 3번 봅시다. 자, in response to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세 단어 묶어서 줄 한번 칩시다. in response to라는 거 일종의 수거로 볼 수 있는데 자, 어디에 반응하여, 대응하여, 뭐뭐에 반응 또는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라고 볼 수 있어요. human-like care robot가 뭐냐면요. 겉으로 봤을 때 인간처럼 생긴 케어 로봇이 뭐냐면 사람을 좀 보살피는 로봇인데 주로 약간 그 노약자나 아니면은 간병인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말해요. 근데 이런 로봇에 대한 반응을 critics,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my charge예요. 자, 이제 뭐라고 이제 이런 비난을 하냐면 that이라고 말한대요. human robot interactions예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create, 만들어낸다는 거죠. hazards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dangerous죠.
위험성들, 다른 말로 또 risks 다 동의어죠, 그쵸? 위험성을 만들어낸다. For dementia patients인데요. dementia가 뭐냐면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에게 있어서 위험성을 만들어낸다 라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주장은 뭐야? 너무 사람같이 생긴 로봇은 치매 환자들에게 도덕적 위험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 근데 이 도덕적인 위험성이라는 게 뭘까요? even if예요. 비록 deception is야. 자, 이런 속임이라는 것이 sometimes allowed, 가끔 허용되지만, 자, when it serves a worthy goals예요. 가치가 있는 목표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문이 나오죠. Should it be allowed예요. 허용되어야 할까?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형광펜을요. 제가 같은 색깔을 잠깐 가져올 건데요. vulnerable users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줄을 치는데요. 아까 위에서 봤었던 디멘시아 페이션츠를 같은 색깔로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여기 오른쪽에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도 같은 색깔로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줄에 보면은 여기 어디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여기 older adults with cognitive deficit도 같이 칠게요. 자, 이 줄친 단어들이 다 뭐냐면요. 말하자면 공통적으로 다 여기서 말한 vulnerable users예요. 즉 취약한, 약간 손상되기 쉬운 사용자들이란데 사용자는 뭘 사용하는 걸 말하겠어요? 저런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 말해요. 근데 취약하다는 게 뭐냐면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말해요. 치매 환자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아이들인데 on the autism spectrum이 뭐냐면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은 우영우 이후로 다들 알게 된 것 같아요. 알죠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자폐증의 여러 가지 그런 동반 증상들을 겪고 있는 환자들. 자 그런데 with robot companions 즉 로봇 동반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어쩌면 might be easily fooled예요.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하도록 속을 수 있냐면 into thinking of예요. 자, 아까 다른 거 지문할 때 제가 think of A as B 한번 쓴 적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view A as B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은요. 로봇들을 친구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lder adults with cognitive deficit이에요. 자, 나이가 많으신 어른인데 약간 인지적인 결함이 있다는 건 뭐야? 꼭 치매까지는 아닌데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might be.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저기 뒷부분이라서 다 안 쓰고 그냥 줄만 칠게요. be 뒤에 easily fooled into thinking 어쩌고 저쩌고가 그냥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약간 인지 능력이 살짝 떨어지신 어른분들도 똑같이 이 로봇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전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약간 저거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분들을 케어하라고 로봇을 붙여놨어. 응? 간병인 대신에. 근데 이 로봇이 만약에 고장났다? 그래서 갖다 버렸다고 치자. 그랬는데 전자제품이 없어진 거를 갖다 버린 걸 모르고 이 할아버지나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 자폐증에 걸린 아이나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노인분께서 아니 그 아가씨 그 우리 간호사님 왜 안 오셔 하고 맨날 울면서 찾아. 예를 들면 막 외로워해. 그리워해. 그럼 약간 미안하지 않겠어 우리가? 왜 그분 안 와 요즘? 이제 내가 싫어졌나? 이제 나 이제 수발 든 거 싫어서 안 오나? 막 운다고 생각해봐. 무슨 일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약간 어떡할 거야? 너무 인간 같은 로봇가 이 할아버지들을 막 잘 돌봐주다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 걸로 오해하시면 어쩔 거냐 이거지. 무슨 일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이 어떤 대학의 교수인 알렉시스라는 사람이 로봇은 즉 false friends야. 가짜 친구라는 거야. 잘못된 친구야. 그래서 inferior 원래 반어가 뭐야? 역방향 화살표하고 얘기할게. superior. superior은 우월한, 훌륭한 이런 얘기고 inferior이라는 것은 열등한 이런 얘기지.
그리고 항상 뭐뭐 보다라고 할 때 to를 쓰지. 즉 true friendship. 진짜 우정,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정말 진정한 우정보다는 열등한 가짜 친구들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야. 자, 비슷한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 존 설린스라는 사람이 역시 교수인데, 이 사람은 여기 아래 여기 holds 이게 동사고, 앞에 이 존 설린스라는 사람이 주어고, 중간에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었어. 자, holds는 주장하다는 뜻이야. 뭐뭐라고 주장하다. 자, 근데 대절이 주어 동사의 이제 목적어절이죠. 로봇이요? should. 그 다음 반드시 이런 상태로 머물러야 된대.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된대. 아이코닉이라는 것은 약간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카툰이시야. 약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약간 지금 로봇은 로봇 같은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so that 뭘 하기 위해서 자 뒤에는 어법상 중요한 거에서 핑크로 잠깐 주실게요. so that은 다른 말로 뭐야? 우리가 아는 in, order, that 이렇게 쓰는 거지. in order, that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약간 로봇은 약간 상징적이거나 만화 같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만화의 로봇은 어떻게 나와? 약간 내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만화의 로봇 보면은 약간 이렇게 사각형인데 눈 이렇게 해가지고 안테나 달리고 뭔지 알지? 왜 이렇게 사각형 팔 달리고 뭔지 알잖아 이런 거 뭔지 이런 거 있지? 그런 로봇. 그러니까 약간 그래야 된다 이거야. 딱 로봇은 로봇 같이 생겨야 된다 그거야. 그래야 아 얜 기계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치? 너무 사람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왜 뭘 하기 위해서? 이 they라는 건 로봇이야, 로봇.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에 있는 로봇 이렇게 쓸게. 로봇들이 are easily distinguished. 구별되게. 뭐로써? synthetic. 그러니까 합성된 걸로, 만들어진 걸로. 그치? even by, 심지어는 뭐에 의해서? unsophisticated users야. 그렇게 아주 정밀하고 약간 세련되지 못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해놨어. 별로 가공되지 않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래쪽에 한글 뜻을 한번 줄치는 게 좋아. 현관펜 한번 줍시다. 아래쪽에 보면 unsophisticated를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 순수한 사용자들에 의해서도 라고 해놨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sophisticated가 안 된 걸 말하는데 왜 그게 순수한 거야? sophisticated 뭐냐면 정교하게 한 거야. 세련되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아기 때보다는 좀 세련되진 거야. 왜? 예를 들면은 아기 때는 막 먹고 트림도 하고 밖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방구도 막 했을 거 아니야. 아기 때는. 근데 배우면서 교양이라는 행위가 그런 걸 자제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좀 이렇게 우아하게 되지. 그러니까 자제할 건 자제하고 참을 걸 참고 교양 있는 척 좀 약간 우아 떠는 게 생기는데 아기 땐 그런 게 없잖아. 즉 전혀 정제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바꿔 말하면 순수한 사용자라는 건 또 뭐야? 치매 걸리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 알지? 아기처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다시 아기처럼 약간 이게 사리분별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약간 아까 말했던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지능이 약간 뭔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치매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건 로봇이구나 라고 구별이 될 정도로 그냥 딱 만화같이 생겨야 된다 이 얘기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별로 세련되지 못한 사용자들, 그래서 순수한 사용자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필자의 주장이고, 자 at least 최소한 no one is fooled.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속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making robots야 결과적으로 clearly fake야. 로봇을 완전하게 가짜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자 making이 동명사 주어네. 그리고 avoid 피하게 된다. so-called 소위 말해 uncanny valley야. 자, uncanny valley라는 게 뭘까? 뒤에 보니까 컴마 찍고 uncanny valley 설명해놨어. 관계부사로 해놓고 로봇이 are perceived야. 뭐라고 여겨지는 거야? as scare야. 무섭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래. 왜냐면 they so closely resemble us. 걔네가 우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치만 but not quite. 그렇다고 또 아주 우리랑 똑같지는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other critics야. 다른 로봇에 대한, 이 로봇이 속임수를 쓴다는 것에 대한 비평한 사람은 that이라고 주장한대. When care recipients, 이 recipients는 케어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 을 받는 사람.
아까 말한 그런 약간 취약한 사람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노인들이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are deceived into thinking이야. that이라고 속게 된다는 거지, 그치? 로봇이 care 자기를 보살펴 준다고 이 속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은 crosses. 자, 이 뒤에 표현은 우리도 국어에서 쓰는 표현이야. 이것은 crosses a line이야. 이건 선을 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crosses에다가 동사 1번, violate에다가 동사 2번이라고 씁시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다라고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이 로봇이 나를 정말 아껴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을 너무 기계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니까 선을 넘는 거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주제를 잠깐 본다면, 자, 보신다면 여기 볼게요. Why robots를 써요. 자, 이 구조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 vulnerable people까지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로봇츠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 로봇들. 지문에서는 vulnerable people은 치매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아이들이었죠. 이 로봇들이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서 끊어주세요. should look like까지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로봇츠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로봇은 로봇처럼 생겨야 하는가 이 얘기야. 바꿔 말하면 뭐야? 로봇이 사람처럼 생기면 안 된다 이런 거지. 로봇은 로봇스러워야 돼. 사람처럼 생기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큰일 나 이런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what and how you buy 라고 했어요. 야, 여기서 앞에 주어가 여기까지 묶어봅시다. what and how you can you buy까지가 이만큼. 자, 당신이 사는 것과 그 다음에 how you buy. 자, 이게 전체적으로 주어가 될 수 있어요. what you buy는 당신이 사는 물건, 그 다음에 how you buy는 당신이 사는 방식, 구매 방식이 can be political, 정치적일 수가 있대요.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예요. 자, to를 붙인 이유는 당신은 누구에게 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업체에게 당신이 돈을 주고 싶나요? 이런 얘기겠죠. 그쵸? Which companies예요. 어떤 회사들, 어느 기업체에게 do you value and respect예요. value라는 거 여기서 동사로 쓴 거예요. 동사로서 value는 가치 있게 여기다예요. 가치 있게 여기다. 그 다음에 respect는 존중하다죠. 자, 그럼 당신은 어떤 기업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나요? 그럼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기업체에게 돈을 주겠죠. 그쵸?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be mindful. 자, 뒤에 여기가 주제문이자 명령문이에요. be mindful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란 얘기예요. 그쵸? about every purchase야.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구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조심하란 얘기예요. 근데 뭘 함으로써? by 다음에 carefully researching. 모든 걸 다 세심하게 조사함으로써 라고 했는데요. 자, 뒤쪽에 that에서부터 여기 자, that are taking our money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체들을 조사함으로써예요. 자, 그런데 자, 뭘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지가 나왔어요. 여기 따로 묶읍시다. to decide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 한번 쓸까요? 결정하기 위해서예요. if는 위에다가 접속사 whether 하나 쓰세요.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 they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얘네랑 똑같아서 그냥 줄로 대신할게요. companies and corporations가 이 they랑 똑같아요.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한번 연결합시다. 즉 걔네들, 그 회사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주는 그 support는 뭐겠어요?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의 돈을 그 회사에다 준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그 돈이 support죠. 그쵸? 그러니까 당신의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신의 돈을 가져갈 그 회사를 꼼꼼하게 조사해 봄으로써 매번 구매할 때마다 좀 신경을 쓰란 얘기예요.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사한다는 게 뭔지, 리서칭을 내가 어떻게 해?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5번부터. 그래서 이제 리서치 방식 5번부터 봅시다. Do they have a record예요. 계속해서 they는 같은 they예요. 그래서 여기다 they가 계속 이어지죠. 자, 그들이 have a record예요. 자, 뒤에 있는 they도 계속해서 같아요. 그들이 이런 기록이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pollu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력이 있는가?
또는 do they have a fair trade practice예요. 즉 공정무역을 했던 관행이 있는가. and 그다음에 뭐야? an end of life plan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은 평생 동안의 계획이 있는가 for the products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그 물건에 대해서 보장 프로그램이 있는 거 있거든요. 1년 보장 프로그램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구매하고 나면은 평생 보장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are they committed 같은 데이예요. 기업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수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비동사 뒤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수거가 committed to 다음에 동명사를 써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서 committed t가 두 개예요. committed인데 우리 한번 지웁시다. MITT인데 T 다음에 여기 동명사 ing가 오죠. committed to를 쓰면요.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예요. 어디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투를 치면 이 회사가 이런 일에 진심인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정말 열심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 회사가 committed to bringing about이에요. 자, bring about이 뭐냐면요. 뭔가를 cause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bring about이 causing 한다는 한 단어로 고칠 수 있어요. causing good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세상에 좋은 일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말한 예시는 뭐냐면 위에서는 이만큼 즉 5번에서 6번 나오기 전까지는 이 회사를 리서칭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죠.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회사인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 회사인가 해놓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았는가를 보여줘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이런 회사 찾았어. 어떤 회사냐면 Producing Recycled Plastic Packaging Free Toilet Paper예요. 자, 근데 with social conscience까지가 전부 다 여기 컴퍼니를 수식해줘요. 자, 좋은 회사예요. 기본적으로는 만드는 회사예요. 뭐 만드냐면은 우리는 왜 보통 화장실 휴지, 그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거예요. 토일렛 페이퍼.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리사이클드, 재생 휴지를 만들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플라스틱은 비닐 말하는 거예요. 비닐로 포장을 하는 게 없는 화장실 휴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보통 왜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막 30개씩 롤 들었으면 비닐 포장해 놓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적 양심을 가진 회사를 찾았대요. 자, 그 회사가 했는데 자, 갑자기 이 컴퍼니 하나인데 밑에 데이를 써놨어요. 내 생각에는 회사 안에 기업체 직원들이 있으니까 데이를 쓴 것 같아요. 그 회사가 contribute예요. 공헌을 하고 기부를 한다는 뜻을 여기다 contribute라고 쓴 거예요. 기여한다는 뜻으로. 50%의 자신들의 그 수익금을 어디에다가 기여하냐면요. To the construction of toilets예요. 전 세계에다가 이 양변기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부를 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we are genuinely.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spend our money. 우리의 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어요? 이 특별한 화장실 휴지에다가 매달 쓰고 있대요. 이게 여러분들은 왜 거기다가 돈을 내나 그러지만 외국에 보면은 여러분 말라리아 걸려 죽는다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국가에 보면은 이게 없어요. 토일렛이. 그게 없어서 여러분 살바 그런 나라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어요. 걔네도. 그냥 가다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땅 파고. 그러니까 걔네는 과물어서 괜찮아요. 물 마실 물도 없으니까 목이 안 생겨요. 걔네는. 근데 예를 들면 막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타이 이쪽 지역 이쪽은 관광지 아닌 나머지 일반 시골 지역은 엄청 더운데 비도 많이 오고 물이 맨날 웅덩이가 있는데 아무데나 그냥 화장실인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양변기 공사를 시공해 주는 거예요. 저걸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빌 게이츠가 저걸 열심히 해요 또. 근데 이거에다가 기부를 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 집이. 어쨌거나 자, remember 그랬어요. 다시 명령문이 나오네요. 자, 필자가 강하게 주장할 때 이런 명령문을 쓰죠. 뭘 기록하래요? That the corporate world예요. 기업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is built on이에요. 뭘 바탕으로 형성이 되냐면 consumers예요.
결국은 소비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So as.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기억하라는 건 명령문 끝났어요. 자, 그래서라는 건 연결하고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예요. As a consumer, 소비자로서 you have the power. 당신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되게 여러 번 근데 볼 때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앞에서 봤던 문장 중에서는 앞에 뭐가 있었냐면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Right to vote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뒤에가 월렛이야. 지갑을 가지고 투표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기업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라는 건 네 지갑으로 투표할 힘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악덕 기업이야. 그럼 너 안 사줘 내가. 불매운동할 거야. 그러면 이 회사 죽이는 거고 되게 좋은 회사야. 그럼 내가 지갑을 열어서 내가 나의 투표권으로 너를 살려주는 거야. 당선시키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회사가 그런 좋은 일을 계속 하게끔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런 말이야 이 말이. 자 이제 봅시다. 자 결국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주어 다음에 동사예요. 근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투부정사예요. 당신의 지갑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이 또한 뭘 할 수 있냐면 encourage예요. 당신이 역시 격려를 할 수 있어요. 회사들이 뭘 하도록 여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죠. embrace는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수용 또는 포용한다 그러죠. healthier이라는 건 건강하다고 하지만 또는 건전하다고도 하죠. 그렇죠? 보다 건전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다. 항상 sustainable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친환경적인 걸 말해요. 지속 가능한 관행들인데 with every purchase예요.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그 구매를 가지고 즉 물건 살 때마다 그 지속 가능한 관행을 좀 더 많이 회사가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이 권장할 수 있는 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nd 다음에 또 하나의 이 투부정사 뒤에서 얘가 동사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2번까지도 다 당신이 이 encourage 할 수 있는 파워. 자 그러면 문장을 정리할까요? 당신이 소비자 한 명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은 뭐야? 당신의 지갑으로 투표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당신이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뭐라고요? 초반에 물건 살 때 좀 생각하고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예를 들면 막 고용주로서 되게 고용인에게 너무 악덕하게 굴었다 하면 막 불매운동 일어나잖아요. 편의점에서도 막 불매한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요즘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5번 질문 하나 보고 잠깐 브레이크 드릴게요. 너무 죽어가는 얼굴이라서. 자 볼게요. 1번 문장에 보면은 new words and expressions예요. 새로운 단어와 그리고 표현들이 emerge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줄서 한번 칩시다.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단어죠. 그렇죠? 자, 이거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거 아예 수동태 안 됩니다. 근데 continually 계속해서 나타난대요. response to. 자,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 ideas, 어떤 생각 또는 어떤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계속 나타나죠. 그렇죠?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알죠? 되게 유명한 사전이에요. 그렇죠? 이 사전은 publishes 계속 출판을 합니다. supplements가 뭐냐면요. 이제 보충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션을 뉴 에디션을 계속 내는 거예요. 새로운 사전이나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인데 어떤 단어냐면 뒤에 that have entered the language예요. the language는 당연히 잉글리시겠죠. 그렇죠? 왜냐면 잉글리시 딕셔너리니까 이 영어라는 언어에 새로이 진입한 새로운 words and expressions를 담아가지고 새로운 사전을 출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은 deplore 이게 뭐냐면요. 경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게 무슨 영어야. 이런 거겠죠. 내 생각에는 약간 영국의 왕실은 이런 단어 싫어하지 않을까요? 정통 영어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런 종류의 언어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and 다음에 see it 그랬어요. 자, 바로 그것을 as a drift from correct English예요. 정확한 영어에서는 drift가 뭐냐면 원래는 표류예요. 그러니까 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뗏목 같은 거 타고 둥둥 떠내려가는 게 드리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뒤니까 다른 얘기 나오겠죠. It was 그랬어요. 자, it과 that
사이에서 강조하려는 말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예요. 오직 18세기였다 이거예요. Any attempt to예요. 어떤 시도인데 was made예요. 자, 근데 뒤쪽에 이 to 부정사는 꺾은가로 먼저 할게요. to formalize라고 되어 있죠. 자, 뭔가를 이제 제대로 형식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스펠링이나 아니면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영어라는 그 언어에 스펠링 쓰기라든지 아니면 펑츄에이션이라는 거는 문장 부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형식적으로 갖춰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attempt 이렇게 꾸며져요. 그런 시도가 행해진 것 자체가 18세기였다라는 거는 뭘 말해요? 1700년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어떤 단어의 스펠링이나 규칙 같은 걸 정리한 것도 그닥 얼마 되지도 않았네. 해봐야 300년밖에 안 됐구만. 이런 얘기예요. 그쵸? 결국은 우리가 여기 묶어볼까요?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까지 봤을 때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요. would be virtually 아마도 사실상 unintelligible 자, unintelligible 줄칠게요. 누구누구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섹스피어에게는. 왜 굳이 섹스피어를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저때 살았거든요. 18세기에 살았거든요. 섹스피어는 이해를 못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so would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so에다 동그라미를 하고요. 그리고 so 다음에 would가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압축해서 해놓은 걸 바꿔서 풀어 써주자면 여기다가 아래쪽에다 써볼게요. 바꿔 말하면 뒤에 his way of speaking to us라고 해놨는데 이거 그냥 다 and 다음에 다 풀어 써봅시다. his way of speaking would be virtually unintelligible 그리고 옆으로 삐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to us 즉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쓰는 거는 섹스피어는 못 알아들을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쓰는 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어차피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많이 보니까 알겠지만 나란 말씀이 딩두개 달아 했을 때 바로 알아들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해석해서 공부하니까 아는 거지. 딩기기라고 했을 때 바로 알진 알잖아요. 중국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이 만약에 정말 타임머신 타고 온다면 지금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오셔도 우리가 그 한글로 대화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땐 더 오래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400년대 사람의 조선시대 사람과 2000년대의 사람이 대화를 못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섹스피어 얘기는 왜 꺼낸 거야? 영어는 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였지? 새로운 언어와 표현은 정말 계속 나타난다. 이 얘기였죠. 그쵸?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추측했대요. 섹스피어가 아마도 오직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날 현재 영어라는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45만 개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린 몇 개 알죠? 4,500개는 아나요? 갈 길이 멀죠? 일반적으로 사용된 게 45만 개래요. 미치겠다. 그쵸? 100분의 1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45만 개인데 그 중에 섹스피어가 아마도 25만 개 정도를 이해할 거래요. 자, 저 숫자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여기다 한번 칩시다. 저 숫자. 즉 45만 분의 25만 개.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해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만약에 그랬어요. 자, 만약에 했는데 여기에다가 섹스피어가 were to materialize 자 이런 표현은 왜 쓴 거예요? 이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을 쓴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materialize가 뭐야? 여기서 갑자기 현신한다면 즉 갑자기 여기서 나타난다면 물질화돼서 여기 실제로 나타난다면 오늘날 런던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 아마 이해할 거야. 그래서 여기도 가정법 과거를 쓴 거지. 아마 이해할 거야.
평균적으로 해놓고 나서 only 그 다음에 아까 그 같은 파란색 다시 들어요. only 5 out of 9 words인데 자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쓰는데 9분의 5라고 쓰면은 여러분 약분할 줄 아는 거죠? 45만 분의 25만이나 9분의 5나 같은 거잖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쓴 거예요. 그쵸? 결국은 9개 중에 5개쯤 이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했다 이 얘기죠. 제목은 그래서 뭐였어요? 언어라는 것은 진화하는데 그 진화는 makes 만든다. 심지어 섹스피어조차도 이 섹스피어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literate란 형용사가 원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에요. 그런데 semi가 붙으면은 반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9개 중에 5개니까 반이잖아 거의. 근데 여기를 완전히 1을 붙이면은 illiterate라면은 일자 무식이야.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거든. 근데 그건 아니잖아. 절반 가까이 읽잖아. 9분의 5. 그러니까 semi를 붙인 거야. 거의 반은 읽는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제목이 5번이었어요. 여기까지 잠깐 보고 쉽시다.